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대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 학년도 경인교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면접 기출문제를 갖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1.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증오심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혐오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자, 여기서 혐오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혐오 현상은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집단을 맘층, 급식층과 같이 벌레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비하하는 양상으로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게다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인한 사건이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한 사건과 같이 특정 집단을 향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혐오 범죄로도 나타난다. 자, 문제를 볼게요. 혐오 현상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경인교대의 그 교직적성 잠재 능력 면접 기출 문제를 보면 이 세 가지를 각자의 어떤 관점에서 세 가지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어떤 본인이 전공 역량을 준비한 해온 그 어떤 관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주된 테마가 다 있죠. 테마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직적성에 대해서 전공 역량을 우리가 생계부로 만들던, 우리가 어떤 검정고 시혜고 학생들처럼 증빙서류를 만들건, 그냥 교직적성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단어만 갖고 추상적인 어떤 영역을 추상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추상적인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전공 역량, 이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굉장히 서류로 만들 때는 객관적으로, 더구나 올해 2022학년도처럼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이런 교대의 경우는 더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어떤 영역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서류로 만들고 추상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면접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의식하고 인식해서 우리가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교대에 대한 면접 혹은 교대에 대한 어떤 서류, 이런 준비가 될 거예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서 세 가지를 분화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면접 문항에 대한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시간이 10분에서 15분 내외, 혹은 좀 짧게는 10분 내외, 이렇게 지금 교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구성을 해서 각자 다른 본질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전공 역량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쌓았던 테마에 맞는 것을 세 가지로 쪼개서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혐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세 가지도 역시 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접했을 때 본인의 전공 역량을 했던, 우리가 제출한 서류, 생계부나 검정고 시혜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과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증빙서류에서 어떻게 답할지를 잘 생각해보고 잠시 요 강의를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1, 2분 생각한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혐오 현상이 왜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세 가지를 제시하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한 것이 우리가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같은 이 차이인데, 이건 이제 교육대학이니까 뭐 교육 안에서 문제를 한번 우리 그 전공 역량을 준비한 대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은 고등교육도 그렇고 중등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초등교육도 그렇고 다 입시라는,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상대평가를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서 교육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교육이 입시교육으로 국한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입시라는 어떤 경쟁, 상대평가에 국한돼서 하는 교육보다는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의 개발, 진로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타인들과 소통하고 타인들의 삶에 내가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달란트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경쟁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평가. 내 자신으로서 내재화된 시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다 시선이 타인에게 가 있어요. 쟤는 무슨 어떤 상품의 브랜드의 뭐를 쓴다거나, 쟤는 뭐를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거나, 이렇게 내 자신의 것을 찾아서 내 자신의 어떤 시간과 내 자신만의 장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타인들이 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대평가의 경쟁의 어떤 교육의 단점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타인과 시선을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 맞춘다는 것은 나의 것을 발견해서 타인에게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무조건 경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의 시선과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격화된 시선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혐오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보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교육 안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이 본인만의 것을 찾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상대와 상대평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나만의 교육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환, 이걸 진로교육이라고 봤을 때 입시의 어떤 그런 국영수사과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진로교육에 대한 대안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조건 혐오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우리가 비하하는 이런 시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양상을 보면 과정과 결과라는 면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과정이 잘 돼 있으면 그 결과도 좋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정을 보기 전에 우리의 교육은 결과만을 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오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보면 메달을 못 딴 선수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체격 조건이 다른 어떤 서양의 선수들과 만났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지는 이런 경우들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양상과 의식과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긴 한데 이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무조건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맘층이나 급지층 같은 어떤 이런 아주 절대적으로 이런 어떤 얘기를 본인에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비하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과정을 보지 못하려고 하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맹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결과로만, 외모로만, 물질 지상주의, 외모 어떤 결과,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갖고 그 사람들을 단지 그 하나의 상태로만 갖고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어떤 태도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다른 타인의 과정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을 하는 것도 고쳐야 되는데 상대방과 경쟁을 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과정까지 또 우리 교육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입시에서 붙는 아이들보단 떨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죠.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교대 입시도 보면 지금 다 10대 1이 넘어가는 교대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떨어지는 학생보다 붙는 학생보다 떨어지는 학생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교대 입시를 준비한 정말 진실로 잘 준비하고 과정을 정말 착실하게 했던 학생이 물론 붙겠지만 그 학생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학생 전체 인생, 그 학생 전체의 어떤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비양당하고 비하당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모든 것을 결과로만 보는 결과 어떤 지상주의적인 부분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처럼 그래서 그 학생을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상대평가에서는 뭐예요? 붙는 학생보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붙는 학생은 구제가 되지만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 이 교육은 구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떨어지면 다 그 과정까지도 비하당하는 과정을 충실히 한 학생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우리는 뭐한다? 충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까지도 우리가 타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우리가 교육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들 결과로만 보고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이 폭력까지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 또 해외고 학생들 가리키는데 특히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하고 이제 저가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왕따나 이렇게 학교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속에서 내가 왜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지 상대방 그 가해 학생한테 나중에 물어봤을 때 이유가 없다는 그런 걸 갖고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뭐가 거슬렸거나 그들의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어떤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것은 뭐냐?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타인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국영수 사과만 가리키고 우리가 어떤 교육 사이트가 계속 개발되는 걸 보면 다 어떤 언어, 수능 이런 어떤 교과목이지 이런 인성과 발전 잠재력과 본인의 진로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의 가치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어떤 교육 체제가 우리에 없는데 이젠 앞으로 우리 초등교육학과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또 인성에 대한 것을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것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가치를 통해서 나의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갈등을 통한 상대방을 억누르고 위에 오르는 그런 어떤 경쟁 구조의 갈등, 교육의 문제점. 두 번째는 과정의 중요성보다는 결과로만 무조건 치부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점, 또 사회의 문제점. 세 번째는 우리가 아주 소탈하게 나의 어떤 감정을 우리가 상대방과 드러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어떤 교육이 아니라 무조건 감정은 안으로 숨겨야만 되는 이런 어떤 교육의 문제점 세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회가 주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교대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혐오 현상을 해결할 수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세 가지를 얘기하면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규격화된 범위 안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규격화된 범위 안에서 경쟁을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상대를 억누르고 올라가는 구조가 아닌 내 자신을 개발해서 가는 그런 어떤 절대평가의 어떤 구조 해결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결과, 뭔가를 평가당하고 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제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 결과만 놓고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가치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그 감정을 본인이 좀 이렇게 숨기지만 말고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이런 혐오,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되는 혐오 현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문제를 선생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선생님식으로 우리가 테마를 잡아서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다른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서류를 준비하고 성장을 해야 하는 학생은 또 그 학생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짜진 그런 누구나 다 암기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관점대로 이야기를 서류에서 준비한 그 과정대로 성장 과정대로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답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교대에서 좋은 점수 고점을 받아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면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경인교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